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을 위해 수능 국어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선택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쌤이 추천하는 선택 과목과 왜 그 선택 과목을 추천했는지에 대한 근거도 말씀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큰 점은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 도입입니다. 따라서 고3 학생이 수능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 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한 이쌤의 주관적인 의견과 예측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능의 결과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은 독서와 문학을 공통 과목으로 지정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체 45문항 중 공통 과목은 34문항으로 출제되며 선택 과목은 11문항으로 출제됩니다. 공통 영역의 지문과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 내의 문학 작품과 비문학 지문들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독서와 문학 공통 영역은 과거 수능 국어를 준비하셨던 방법으로 준비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2022학년도 수능 예심 문항에서는 독서 영역, 즉 이제 비문학 영역이죠. 여기에서는 충전과 방전을 주제로 한 과학기술 분야의 지문과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어 독서 영역 예시 지문과 문제를 제가 이렇게 조금 캡처를 해왔는데 문학 영역에서도 이렇게 지문들이 나와 있다라는 점, 자, 평가원 사이트에 예시 문항을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어 영역에서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법 영역에서는 대화, 연설, 면접, 토론, 협상, 발표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담화 자료를 활용한 지문이 출제되며 작문 영역에서는 정보 전달, 설득, 정서 표현, 자기 성찰, 배경 등 다양한 작문 상황을 설정하여 출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특징을 알아보게 되면 문법을 공부해야 하는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는 공부량과 난이도 측면에서 학생들이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어 화법과 작문 영역의 예시 지문과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학년도 예시 문항을 확인해 주시면 우리가 쭉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국어 선택 과목 영역인 언어와 매체입니다. 국어의 의문, 단어, 문장, 담화 등 국어 문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며 매체에서는 인쇄, 전자, 대중매체 및 다양한 매체를 설정하여 지문과 문제가 출제됩니다. 화법과 작문어과 비교해보면 언어와 매체는 문법을 다루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와 상관없이 상대적인 공부량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법 파트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는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상위권 고3 수험생은 시험 변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2022학년도 예시 문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언어와 매체에 관련된 지문과 문제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예시 문항에서의 선택 과목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총 5가지의 문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문항을 가져왔습니다. 평가원에서는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다면 다른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표준 점수를 상향 조정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를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학생들이
공통 영역, 즉 독서와 문학에서의 점수가 높다면 상대적으로 화법과 작문을 응시한 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집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표준 점수에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상향 조정으로 점수를 보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문법 공부만 제대로 한다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것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상위권에서는 점수 보정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언어와 매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영역 점수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는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몇 점을 상향 조정시킬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저 이쌤의 가정이며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하는 5번째 문항인데, 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에서의 산출 방식 문항은 여러분들이 따로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같은 과목을 선택하고 원점수가 같은 A 학생과 B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A 학생은 공통 영역에서의 높은 점수를 받고 선택 과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B 학생은 공통 영역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선택 과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두 A, B 학생의 원점수는 같은 상황입니다. 자, 평가원은 이럴 때 공통 과목의 원점수를 높게 받은 수험생의 표준 점수를 높게 산출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시를 보자면 A 학생의 표준 점수가 높게 산출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공통 영역의 비중을 높인다라는 것을 봤을 때 선택 과목이 처음 도입되는 올해 2022학년도 수능 국어에서는 선택 과목에서는 변별력을 크게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싶습니다. 즉, 이러한 방향성으로 봤을 때 공통 영역인 독서와 문학에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여 난이도 조절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선택 영역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는 난이도를 쉽게 출제하여 선택 영역 간의 변별력을 줄일 것으로 이쌤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쌤의 예측대로 선택 과목이 쉽게 출제되고 공통 영역에서 어렵게 출제되어 공통 영역에 시간 투자가 더 필요로 한다면 상위권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여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입시 그리고 수능은 결과가 나와봐야지 아는 것이고 또 결과론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미리 조금 예측해 봤습니다. 자, 오늘 2022학년도 국어 영역 선택 과목을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 이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